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1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정례 브리핑 제61차를 맞았습니다. 조금 이렇게 내가 저걸 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예, 오늘 61차 브리핑은 새해 들어서 저희가 시리즈로 올해 저희가 각 분야의 시정 계획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관광 분야 시정 계획을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복지 보건 분야 발표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문화 관광 분야의 올해 시정 업무 계획하고 또 세시책에 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다 추진을 매년 합니다만 안전 분야라든지 생활 또 민원 분야의 각 분야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종합 추진 대책을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군밤축제 개막일 날 세종시장이 공주를 공식 방문해서 저희가 세 번째로 공주시 세종시간, 세종시 공주시간 정책 간담회를 세 번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세종시장은 공식 방문으로는 5번째 방문을 했는데요. 이 개최한 정책 간담회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제 공주시 노인회관 착공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일부러 기공식을 가진 이유는 약 5억 원에 달하는 사전 기부가 있었기 때문에 공주시 노인회관 착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보고회 겸 기공식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계획을 이 그림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밤축제를 10일, 11일, 12일 3일간 잘 치렀는데 그 결과를 제가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간담회는 기획 담당관이 또 노인회관은 경로장애인과장이 이렇게 네 분이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제가 다시 나와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신규덕 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 2020년 문화관광 분야 시정 계획 및 세시책에 대하여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신규덕입니다. 2020년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시정 계획과 세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공주시가 문화관광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국립충청국악원 공주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15만 명이 참여하는 등 유치 노력이 활발히 진행됐고 53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제65회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주요 축제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달의 공주 역사인물 제도를 처음 운영하여 공주의 인물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역사적 의미를 기렸으며 공주 의당 집터자주기 전수교육관을 지난해 11월 개관해 지역의 문화 보존과 전승 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백제문화 스타케이션 조성사업이 선정되었고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되는 등 지역문화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시정화된 적토성산 갱의강시에 맞게 문화관광 분야의 지난해 성과들을 모으고 아쉬웠던 점들을 보완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 도시로서 공주시 면모를 새롭게 보여주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국립충청국악원 공주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 실시하는 국립국악원 소속 국악원 건립 타당성 검토 기준 마련 연구 용역이 1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효과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해 국립충청국악원이 공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송산리 고분군과 정지산 유적의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 공주교육지원청 앞에 위치한 왕릉교에 한식회랑을 설치하며 공주 북중학교 담장을 한식담장으로 조성하는 등 고도 이미지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응진동에 위치한 공주묵 동원을 본래 위치인 구공주의원 일원으로 이전하고 웅진동 한옥마을 내에 교육형 체험 관광시설인 충청가명 생생마을 건립을 위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완료한 후 2022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특별법이 지난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와 다양한 활용을 통한 세계유산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공주의 역사문화가 담긴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충남 대표 축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육성축제로 선정되었던 석장리 구석기 축제 조직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민간 주도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제66회를 맞이하는 백제문화제는 충남 13개 시군과 서울 등 백제문화권 도시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어 향후 2021년 대백제전 성공 개최의 기틀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월송동에 위치한 현 강북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강북생활문화센터를 설립하고 구 중동 별관에 설립 중인 예술인 회관도 상반기 중에 완료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공주시의 대내외적인 의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물론 시민의 생활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종 행정지원과장께서 2020년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에 대하여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2020년 설 명절 종합대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시민과 기성계를 안전하고 행복한 명제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휴 기간 전하고 연휴 기간하고 후로 구분을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휴 기간 전에는 시설의 안전점검, 물가관리, 환경정화, 공직기관 확립 활동을 실시를 하겠으며 연휴 기간에는 3개 상황실, 6개 비상근무반, 16개 읍면동으로 구성된 1일 39명에 4일 동안 156명으로 구성하여 각종 사건, 사고, 민원을 빈틈없이 처리하고 연휴 기간 후에는 환경 오염 단속 및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6설을 준비했습니다. 6설의 첫 번째는 안전한 설, 기성길이 편한 설, 쾌적한 설, 안심할 수 있는 설,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설, 민생 우선선으로 6가지의 중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입니다. 첫 번째 설은 안전한 설입니다. 설 명절 전 안전문화 캠페인을 산성시장 일원에서 실시하고 공주 종합터미널 외 9곳의 다중 이용시설과 전통시장에 대해서 소방 안전 점검 등 재난 예방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입니다. 두 번째 설은 귀성길이 편안한 설입니다. 귀성객의 불편 없는 귀향을 위해서 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 관내 주요도로 1,400km의 주요 시설물을 정비하고 각종 교통사고 민원 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해서 교통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설 연휴 기간 중에
9개 공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시민과 기성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설입니다. 쾌적한 설입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설맞이 국토 대청결을 실시하고 명절 기간 환경, 쓰레기, 상하수도, 생활민원 기동반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과 기성객이 불편함이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환경 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 명절 전인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중점 감시 대상 지역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 및 자율 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도축장 및 고질 민원 사업장 등 환경 오염 취약업소와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 등 오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기익 단속하겠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산업단지 내 오염원 배출 업소 및 주변 하천 정비, 오염 우심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으로 설 명절 기간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심할 수 있는 설입니다. 명절 기간 응급 환자 발생 시에 적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 95개의 의료 보건기관과 약국이 순번 근무를 운영하며 근무해서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대책 상황실과 우성면, 2인면의 거점 소독시설 2개소를 명절 기간에도 24시간 운영하여 관내 출입하는 모든 축산 관련 차량 소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눔으로 하나가 되는 설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설 명절 분위기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28개소와 사회 취약계층 4,928가구에 대해서 이문품을 전달하고 명절 기간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설 캠페인을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한 설 명절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생 우선설입니다. 공주페이를 전통시장에 사용 시 5%의 할인 혜택을 주던 평상시와 달리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10%의 할인 혜택을 주어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사과, 배, 대추, 조기 명태 등 총 20개의 설 성수품을 중점 관리 품목에 대해서 물가 동향 파악을 실시하고 임의용료 등 10개 품목에 대한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 관리 등 물가 관리 특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설 명절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명절 기간에 교통정보, 문화행사, 관광명소, 병원, 약국 등 설 명절 종합정보는 공주시 컨택센터를 통해 안내를 하겠으며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설 명절 종합 대책을 이와 같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과 기성객들에게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은 여러분의 관심과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근 기획담당관께서 제3회 공주 세종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에 대하여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담당관 최덕근입니다. 지난 1월 10일 구모에서 개최한 제3회 세종공주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주와 세종은 단일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2018년 8월 상생을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2018년 12월, 19년 7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세종시장을 비롯하여 양 도시 간부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협력 과제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두 도시가 함께 협력해 나갈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춘희 시장께서는 민선 7기에 들어 공주시 공식 방문이 근본이 5번째로 양 시장은 정책 간담회를 마치고 2020 겨울공주 군밤축제 개막식에도 함께 참석하여 성공적인 축제를 기원하며 우호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종공주 정책협력과제는 4개 분야 21 과제로 이 중 재난위험지역 CCTV 정보 공유, 구제역 AI 유입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대부분의 과제들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제2회 정책간담회에서 발굴된 신규 과제 또한 상호 협력하에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과제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첫 번째로 관광시설 이용 할인의 경우 세종시에서는 베어트리파크, 캠핑장 2개소, 그리고 지난 12월에 개장한 세종 야외 스케이트장 등의 이용 요금을 세종시민과 동일하게 할인해 공주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주시에서도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석장리 박물관 등 문화재 관람료 면제 혜택과 한옥마을, 하숙마을 등 숙박료를 20% 할인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과제로 지난해 10월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개최해 두 도시의 청년 40여 명이 모여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상반기에 공주시 주관으로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BRT 등 광역교통 시스템 구축 과제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공주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광역 BRT 개발계획 수립 비용을 공동 반영하였으며 연결도로 건설과 광역 BRT 운행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두 도시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는 새롭게 누린 과제로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관련 상호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 구축, 주요 축제 개최 시 상호 부스 배정, 양도시 숙박시설 정보 통합 제공 등이 있습니다. 논의된 과제들은 향후 실무진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구체화하여 신규 과제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는 양 시장께서 두 도시의 역점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적극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세종직무실 및 국회 분원 설치에 우리도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공주시가 중부권 문화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립충청부안원 공주유치, 문화재단 설립, 문화도시 지정 추진 등에 대하여 세종시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드렸습니다. 공주시와 세종시는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관계에 있습니다. 두 도시는 도시 기능과 기반 시설의 중복이 적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 공주시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존 협력 과제들의 추진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협력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두 도시의 동반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전희 경로장애인과장이 공주시 노인회관 기공식 개최에 대하여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입니다. 공주시 노인회관 건립 기공식이 어제 죄송합니다. 2시에 노인회관 신축부지 구한전 옆입니다. 공주시 교동 78-3번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공식은 대한노인회 공주시 지회가 공주시 노인회 종합복지관 1층을 함께 사용하고 있던 중 2017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공주시 지회 주관으로 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노인회 지회 후원회에서는 노인회 지회의 각 임원, 각 읍면동 분회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인회관 건립 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이에 후원 회원님들을 위한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경과 보고 및
사업 설명 등의 형식으로 어제 기공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회관 건립 기금 모금액은 4억 7천만 원으로 현 노인회관 신축 부지 2필지 644.5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공주시에 기부 취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2018년 1월 노인회관 신축 현 예정 부지의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2회에 걸쳐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15억 총 25억을 확보하여 부지 643.5평방미터, 연면적 842.4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노인회관을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12월에 걸쳐 신축 부지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및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공주시 경관심의와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위하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BF 예비 인증을 획득하는 등 행정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새로 건립되는 노인회관은 노인의 지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노인 친화형 설계로 하부 문틀 없는 출입문 설치, 어르신 신체를 고려한 자동 센서 및 버튼 스위치 설치, 교화 어르신들을 위한 완만한 기울기의 보행로 설치, 주 출입구 전동 자동 센서 및 버튼식 설치, 화장실 자동 출입문 설치와 광 센서에 의한 화장실 자동 물내림 변기 설치 등 노인 친환경 소재로 설계하는 데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대비 최대한 건축 공간을 확보하고 노인 친화형 구조로 설계하였기에 주차 공간이 세대로 주차 불편이 예상되어 노인회관 신축부지 바로 맞은편 교동 87-4번지 외 1필지 594.3평방미터에 3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노인회관 부설 공영 주차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 12월 노인회 회관이 준공이 되면 어르신들의 전용 공간으로 노인 복지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구심점 역할은 물론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살린 인적 네트워크 구성의 장이자 평생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주시 노인회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되면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공간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조감도를 보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립 조감도를 보시다시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장재로는 모노 벽돌과 라임스톤, 로이 복층 유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기계실을 배치할 예정이고요. 1층에는 주요 우리 사무실과 지회장님실 뭐 이렇게 프로그램실이 아니고 이제 소회의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출입구로 일단 여기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장애인 주차장을 설립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분들이나 잠시 사고로 장애를 입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주 출입구로 가면 주 출입구의 모든 문과 화장실 문은 그래서 1층으로 들어가면 운영 사무실이 있고 소회의실이 있고 지회장실이 있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15인승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휠체어도 무난히 들어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2층에는 문해교실이나 사회교실 등 각종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실이 3개 설치되어 있고 대학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가겠습니다. 3층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 화장실 문제를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모든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 물내림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최대한 노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과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시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밤축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결과 말씀드리고 아마 나중에 더 상세한 데이터가 나오고 평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간 1월 10일 금요일부터 1월 12일 일요일까지 3일간 치렀는데요. 방문객은 한 총 7만 3,900여 명, 그러니까 7만 4천 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주요 포인트에 인원을 집계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체크해 본 결과 작년보다 약 8,500명 정도가 더 온 것으로, 그렇게 약 13%포인트가 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인원이 집계가 됐고요. 첫날 약 8,400여 명, 토요일 날 2만 9천 명 정도, 일요일 날 3만 7천 명 정도 이렇게 오셔서 점점 더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보도가 되고 SNS로 뭐 검색어 1위가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일요일 날 제일 많이 오신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고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한 관람객 집계는 아마 한 2주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출액도 밤 거래량이 작년보다 16톤이 더 거래돼서 총 41톤이 거래됐다고 밤 생산자 협의회에서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41톤 정도, 작년보다 한 30% 정도 더 많이 팔렸다 이런 말씀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 약 4천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는 이제 밤 가공식품이나 부수된 체험이나 이런 거는 뺀 거고 군밤이나 알밤용으로 판매된 것만 4억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월 6일경에 전체 평가회를 갖고 내년도 군밤 축제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느끼신 대로 또 보신 대로 과제를 제시해 주시거나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더 상세한 거는 담당자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순 국장님. 네, 중청신문 정영순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예. 첫째, 군밤 축제 관련해서 저도 이제 개막식도 가보고 중간중간에도 가보고 또 인근 도로도 돌아봤는데 이 주차단이 좀 안 좋다. 뭐 일각에서는 뭐 밤농가들 또 이제 밤을 좋아하시는 관광객 시민들 뭐 이런 위주로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또 이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외곽도로 내지는 그 도로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따라요. 저쪽으로 보니까 제가 밤 10시쯤인가 이제 그쪽으로 돌아오면서 외곽도로 운전을 해봤는데 그 불법 주차가 이쪽 차선을 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편도 2차선인데 2차선과 1 갑자기 차가 저기 서 있으니까 급정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건 직접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 문제 같은 것을 좀 잘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대안 제시를 한다면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전입 시장들이 이제 저는 거지만 군밤 축제 하려고 거기다 또 한다는 것도 말 나오고
그 뭐 푸드 트럭이 인도에 올라갈 거 이런 거 등등. 그래서 주차 시설과 이제 이런 것이 좀 더 좀 넓은 저기 저 백점에서 열리는 그 금방 둔치 신관공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국도 4차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오늘 아침 그 박수현 예비후보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중대한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박수현 예비후보의 그 페이스북의 글에 따르면 이 뭐 뉴스 한 200일 전에 지금 기사 바로 썼더구만, 그 국도 39호선이 신통 산정리에서 유구 IC구간의 4차선 확보장 사업 반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제 현수막을 걸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유구 지역 여러 단체들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하니까 이제 환영과 감사의 현수막까지 내걸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런 현수막을 바로 그 자유한국당 현수막 바로 내걸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 박수현 측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어떻게 놓고 보면은 올해 말 2020년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확정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다고 놓고 보면 지역 주민이나 공주 시민이 느낄 혼란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시장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밤 축제에 지금 주로 주차장 주차 문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주변 도로가 그렇게 번잡한 도로가 아니어서 경찰 협조 아래 또 모범운전자회에서 봉사도 해주셨고 해서 주변 도로를 상당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원활하지 않았나 했는데 그 피크 시간에는 우선 접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주차하는데 멀리 주차해야 되고, 요 지리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어디까지 가서 주차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혼란이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주차장이 그래도 원활한 편이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넓은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웅진도 문화관광지에 빈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빈터들을 그 메꾸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주변에 풀로 활용하면 주차 공간은 어느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정영순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백제문화재 주무대만큼은 아마 용량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도 이곳이 국립공주박물관이 있고 공주 한옥마을이 있고 또 공설운동장과 백제체육관이 있고 이렇게 무령왕릉이 있고 공주시의 명소들을 같이 가꾸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군밤축제 장소로는 특히 겨울에 실내 공간도 일정하게 필요한데 고마 센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히 위험에 사고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점들, 주차 공간 충분한 확보, 또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주신 5개년 국도 국지도 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국토교통부의 국도와 국지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공주시로서는 가장 현안이 국도 39호선, 우리 신풍에서부터 아산으로 이어지는 39호선입니다. 상당히 혼잡하고 특히 주말에는 2차선으로 돼 있어서 예를 들면 농번기에 농기구를 농업기계가 지나다닐 수 없는, 진입도 못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동네로 차량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신풍 유구, 특히 유구 지역에 굉장한 현안이었습니다. 이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 경에는 저희 시에서 계속 건의도 하고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했는데도
비용 편익 분석이 0.82 정도가 나와서 제 4차 이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영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이후에 이제 박수현 국회의원이 이제 국토해양건설위원회 위원도 하고 이후에 이제 정진석 의원께서도 이 5차 계획에는 꼭 포함하자 이런 운동을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죠. 저희 시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한 핵심은 전체를 아산까지 넘어가는 전체를 하다 보니까 BC가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서 신풍에서부터 유구IC까지로 구간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약 4.4km 정도가 되는데 4.2km 정도가 되는데 요 구간을 이번 5차 5개년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당연히 국회의원님도 노력을 해오신 거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기재부로 넘어갔는데 기재부에서는 우선 자체 평가를 해서 국토부에서 넘어온 전국의 178개 국도 국지도 중에서 139개를 반영하기로 기재부에서 정했습니다. 어제 막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도 39호선 4차선 확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이것이 올해 말에 5개년 계획이 확정이 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예비 타당성은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 39호선이 약 728억 원 정도, 720억 원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정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올해 말에 확정이 되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하는 5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 정영순 기자님이 질문 주신 내용은 확정이 다 안 됐는데 확정이 된 것처럼 좀 너무 과대하게 홍보한 것 아니냐 하는 데서 이제 그 예비 후보들 간에 이제 좀 서로 공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는 다 노력을 그동안 연속해서 해주신 일이고 해서 다 앞으로도 이 4월에 있을 선거에서 다 공약을 해서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요. 올해 말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잘 거쳐서 BC가 잘 나와서 확정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이고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하시는 게 말씀이 맞긴 맞죠. 다만 현수막에 쓰려다 보니 모든 얘기를 다 쓰지 못해서 그 반영이 돼서 반영이 확정됐다라고 이제 정진석 의원께서는 현수막을 하셨고 그 박수현 후보께서는 아직 확정 가려면 아직 큰 고비가 남아 있는데 시민들에게 너무 희망 고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전체 맥락은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는 말씀 아닙니까? 확정되려면 1년 정도 특히 가장 중요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720억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비용 편익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어야만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고 올해 말에 확정 발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려면 이게 뭐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민들은 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럽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현수막을 제거하든지 예. 차원에서 뭐 제지 같은 걸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 전에 이제 현수막이 많이 붙고 했을 때 시민들의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거는 저희가 임의로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 시기이고 선거 활동을 또 정치나 정당 활동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져는 보겠습니다만 그 국도 이런 문제라든지 또 뭐 알밤 군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시민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언론이 여러분께서 밝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은주 기자님. 네, 세종파라미의 박은주입니다. 공주시 노인회관 건립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 잘 들었고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어르신들께서 기부까지 해주셨다니까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로 와닿는 건 환경이죠. 미세먼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건립되는 그 건물에는요, 미세먼지를 막는 망이라든가 뭐 샤시와 함께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천장에다가 뭐 설치하는 그런 것도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없이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노인 시설이 지어지기는 이제는 힘든 세상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틀이 그냥 일반 틀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미세먼지 취약한 우리 어린이나 노인분들께는 꼭 필요한 부분일 텐데 그런 설치가 없어서 네. 이게 없는 건지 아니면 설명해서 빠뜨리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없으면 추가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저희 공공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어린이 보호실은 더 마찬가지고 미세먼지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창틀이나 장치가 있다 그러면 신기술이 계속 발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거는 많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대규 공주 지회장님이 이제 충남 노인연합회 충남 회장으로 이제 이제 내년 곧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계속 주문하시는 말씀이 이 공주시 노인회관은 그런 첨단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노인을 거의 장애인으로 보고 모든 시설이 노인이 친화형으로 그렇게 설계하고 적용을 하고 해서 좀 모범적인 충남에서도 모범적인 그런 노인 전용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는 모양이죠. 전 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뭐 기술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울산 같은 경우는요. 시청사를 비롯해서 관공서에 모든 것이 설치됐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번 참고를 예. 예,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친화 노인이 편하게 어르신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기능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면 어떻게 차별화해서 어떤 걸 집중해서 할지에 대한 것도 앞으로 계속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하니까요. 계속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갑수 기자님. 그 세종시와의 상생협력 관련해서 이제 21개 과제를 봤는데 뭐 대부분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인사교류 관련해서는 한 명 교류하고 있습니다. 예, 한 명 교류하고 서로, 있는데 뭐 이제 6급 한 명을 이제 교류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특히나 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라는 약간 의문은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제 뭐 이게 광역단체, 광역정부의 이제 재정 권한이 이제 강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충남도와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부시장님을 어떤 모셔온 이유 네.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충남도와의 인사교류를 더 뭐 물론 세종시 중요하지만 인사교류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라는 이런 것이 혹시 모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인사 행정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 시정에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 충남도와 계속 상시 교류를 하고 특히 핵심 부서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다시 와서 근무를 하고 하는 것이 저희 인사 행정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에 청사가 있을 때는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원활했는데 내포로 가다 보니까 또 우리 간부 공무원 이 길목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가면은 또 실무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점들이 있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을 도청에 보내는 게 그렇게 원활하진 않습니다만 아마 올해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많이 보내고 받고 이런 교류를 좀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력하는 만큼 그 전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질문? 예, 이철재 기자님. 중앙매일 이철재입니다. 뭐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좀 체크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어떤 사항을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설 명절 종합 대책에 그
체불임금이라든가 저기 그 미지급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노동자들이 그 좀 편안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이렇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좀 체크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원산지 표시 위반하고 불량식품 단속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좀 체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산지나 불량식품 이건 당연히 지난주에도 저희가 설명드린 것 저희 특사경이 항상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고요. 그 부분 틀림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불임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직접 체크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 어떤 제보를 받거나 하면 노동지청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는 일이죠. 혹시 그 이철재 이장님께서 체불임금 관련해서 우리 시 행정에서 더 기민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예, 회계과랑 하면 됩니까?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유한건 기자가 저렇게, 예, 그 다음에 박종구 국장님 먼저 하십시오. 예, 동양일보 유한군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쭙게요. 어제 연두순방에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온 거 들으셨을 겁니다. 다문화 가정 주부가 국적 취득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지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국적 취득은 사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뒤져보니까 경북 경주시하고 대구 수성구 같은 데서는 자치단체도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공주시에서도 권역별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면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순회 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갖고 계신 보관이나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금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건소를 통해서 교육도 받고 병원도 다니는데, 최근에 한국 화이자에서 생산하는 챔픽스라는 금연 보조제가 그게 우울증을 유발하고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고 해서 문제가 돼서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어요. 한 달 됐는데,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도의료원에다가 정보 청구를 해봤더니 2017년도에 213명 공주 시민 중에, 그다음에 2018년도에 208명, 그리고 작년도에 97명이 금연 보조제를 챔픽스를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자살 충동을 유발하고 우울증을 발생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보고와 연구들이 있거든요. 공주시 보건소에서도 제가 그건 확인을 안 했는데 그런 처방을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고 싶고,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그 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알려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보건소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읍면동 순방을 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6번째, 오늘 7번째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언론인 여러분께서 저는 솔직히 처음에 할 때 좀 이렇게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덜 오실까 싶었는데, 평균 한 5분, 6분씩 오셔서 끝날 때까지 현장을 다 체크를 하고 기사화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탄천면에서 베트남에서 오신 이주 여성이 그 발언을 신청해서 하신 말씀 중에, 그 귀화 시험이죠. 우리말로는 귀화 시험이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되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본인은 통과를 했는데 훨씬 오래 공부한 언니들이 통과를 못하고 있어서 좀 도움을 달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600명이 넘는 이주 여성 중에 반수 정도만 귀화를 했고, 나머지는 아직도 이 국적 취득을 못한 외국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건 기자님도 현장에 계속 계셨는데, 결국 귀화 시험이 국어 공부도 있고 뭐 국사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도와주면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아주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 같고, 그들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언어 문제나 여러 가지 기본 상식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자녀 기르는 데 문제, 또 남편이나 시댁과의 갈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빨리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도 어제 느꼈습니다. 다른 사례도 좀 보고 좀 지원을 좀 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뭐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금연보조제가 단독으로 우리가 쓰는 건 아닐 거고 여러 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이 예고된 또 증명이 된 금연보조제는 우리 보건소만이 아니고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도 좀 금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태 확인을 해보고 속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 국장님.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노인회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지금 뭐 아까 노인회관에서 후원을 4억 7천만 원을 예. 받았다고 그래요. 당초 계획이 옥룡동으로 돼 있었거든요. 당초 계획 부지를 선정해서 한전 옆에 그 땅을 사서 노인회관을 짓기로 했었는데 그거 그쪽으로 안 됐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저 건물을 지을 때는 건평에 의해서 주차 시설을 만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차 시설을 확보를 못하면 허가 준공이라든지 네. 이런 등등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3대밖에 주차 공간이 안 됐다고 한다면은 허가가 날지도 네.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그 옆에 594 평방미터의 부지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주차 부지를 그 주차 부지는 시에서 사들인 건가요? 어떤 건가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처음에 부지를 노인회에서 어디를 매입할지 하는 거는 과정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잘 못 들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교동 그 부지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통행도 쉽고 향교도 옆에 있고 그리고 지금 주차 그 충족 기준은 저희가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건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세대 그 중에 한 면은 장애인으로 그렇게 해서 충족을 했고 그런데 그 건물 이제 공사 기준은 그렇게 되는데 허가 기준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할 것이 뻔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맞은편 길 맞은편 그러니까 영진식당 밑에죠. 그쪽으로 건물 세 채를 사기로 하고 저희가 어디까지 와 있죠? 비용 확보를 하는 건가요? 공유전심. 매매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예, 매매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요 바로 길 건너 앞에 그 세 개의 폐점포 거의 폐점포죠? 폐점포를 사기로 그렇게 우호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비용 확보했고 저희 법적인 행정 절차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공주 산단 빨리 가기로 하고 내일 업무 협약식을 합니다. 계룡건설 측과. 잘 아시다시피 남공주 산단은 솔브레인 바로 밑에 검상농공단지 바로 앞에 약 22만 평. 그 중에 우리 산업시설 용지로만 15만 평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3월 뭐 빠르면이 아니고 3월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내일 그 남공주 산업단지 조성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공주시가 처음인가요? 우리 최초로? 우리가 공주시가 출자하는 최초의 특수목적법인으로 우리가 2천만 원, 또 계룡건설 산업에서 8천만 원 해서 자본금 1억 원으로 이 SPC를 설립해서 남공주 산단 조성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아마 그 내일 체결한 다음에 보도 자료를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일 우리 그 대표단이 공주시 대표단이 필리핀 딸락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장이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우리 경제도시국장이 이제 단장이 되고 의회 의장님도 가시고 공주대 총장님도 가시고 해서 여러 가지 뭐 특별히 뭐
뭐 홍보할 사항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한 가지 저희가 중점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그 계절 노동자를 필리핀 딸락시에서 들여오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지역에 특히 과수나 시설 채소 거기엔 밤도 있죠. 그 노동력이 부족해서 지금도 불법 노동자 시비가 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필리핀 딸락시는 저희가 재작년부터인가요? 그 관계를 긴밀하게 가져서 서로 상호 방문도 하고 우호 협력 그 체결도 했는데 이 딸락시는 강원도 양구군하고 이미 계절 노동자를 그 송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단기간 계절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우리가 줄 수 있느냐, 그리고 필리핀 측에서는 그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여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배 수확이나 배 관련된 것, 또 마늘, 밤, 기타 시설 채소를 할 때 인력이 집중적으로 많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계절 노동자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제도가 있어서 이걸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 양구군 등 몇 개 도시에서 있습니다. 농업 노동자로. 저희가 그런 거를 서로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구군 같은 경우는 200~300명씩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한번 따져보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양도 따져보고 해서 저희가 지금 세밀하게 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긴밀하게 그 협의를 해서 나중에 성과가 나면 바로 그 자세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법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90일 정도,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연속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맞추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아주 자랑스럽게 말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잘 된다 그러면 우리 농업의 어려움도 좀 해소를 하고 그 필리핀 측하고 우호 관계도 더욱 깊숙이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보충 질문 받으실래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남공주 산단이 말이죠.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그 정광희 과장이 기업경제과장 할 때부터 그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독기관 공직시청에도 불구하고 계룡건설에서 마치 이게 좀 을과 갑이 바뀐 것 같은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공주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일 추진이라는 것은 갑과 을 병정이 다 나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일이 뭐 제대로 되는 거지.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필리핀 딸락시 그 방문에 대해서 저는 이미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게 이제 뭐 의원도 가고 언론인도 가는데 언론인이 좀 적어요. 참석 한 명 정도는 그거 같이 방에 2인 1실 자더라도 2명 아니면 서너 명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꼭 안 하시더라고. 이거 좀 시장님 공약은 아니지만 언론인들 외국 못 가본 사람들도 이기에 가서 뭐라 그래요, 외국물도 좀 마셔보고 말이죠. 벤치마킹 같은 것도 하고 기사 이쁘게 써주면 또 좋잖아요. 응?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갈 때 언론인들 꼭 자기 비행기 값 내고 가니까 좀 이렇게 좀 한두 명 더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 부분은 저희 잘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식 방문일 경우는 항상 언론인 같이 모시고 가서 이렇게 저희가 활동하는 모습도 같이 취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단지 조성은 어느 것이든 다 쉽게는 잘 안 가더라고요. 우선은 그 지역을 다 평탄화하고 모든 거기서 일어났던 역사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 구획을 아예 해서 소개하다시피 하니까 기존의 이해관계하고 많이 부딪히는 것들이
기간을 많이 이렇게 지연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 지금 남공주 산다는 그 만수리 쪽에 그 큰 산이 불가피하게 좀 허물어져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환경영향 평가에서 오랫동안 좀 지체됐습니다. 그런 것이 좀 큰 부분이 있었고, 계룡건설 산업은 아무래도 전국적인 그 주택뿐만 아니고 이런 기반시설 산업도 많이 하는 데라서 여기에 모든 승패를 걸고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여기에 거의 이 산업단지 정책의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별 기업에게 특혜를 주거나 뭐 뭘 봐주고 이런 것이라기보다 우리 공주시 전체 이익, 또 앞으로 미래 우리 산업 발전 이런 것을 봐서 어떻게 보면 갑을 구분이 필요 없을 만큼 같이 최대한의 협력을 해서 같이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결정한 일은 아닙니다만 같이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으로 이 남공주 산단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산업용지가 거의 동났습니다. 그래서 남공주 산단도 1, 2년 전에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늦게 시작하는 만큼 빨리 바퀴를 굴리도록 하고요. 또 올해 동현산단이라든지 또 내년에 용수산단, 쌍신산단 여러 개가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2, 3년 걸려서 나중에는 미래에 우리 먹거리를 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산단 문제에 좀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60일에 마치고요. 그 내주에 그 명절 들어가기 전에 22일 날 또 브리핑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설명이 필요하거나 한 거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착실하게 해와서 이렇게 자료와 함께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차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